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중철학서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우선 오늘은 개성이 넘치는 두 권의 책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한눈에 보고 단숨에 읽는 일러스트 철학사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난생 처음 공부하는 철학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철학사 아는 척하기라는 책입니다. 한눈에 보는 난생 처음 공부하는 이라는 표현처럼 감이 딱 오시죠? 두 권 모두 그림이나 도예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려운 철학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요. 그런데 정말 한눈에 딱 알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책들도 철학을 다루는 책답게 조금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점수로 매긴다면 별 3개 정도? 참고로 별 1개는 아이들과 함께 읽기에 좋은 쉬운 책이고요. 철학 동화 같은. 별 2개는 에세이처럼 읽기도 쉽고 또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책, 연금술사 같은 책이 해당되겠고요. 별 3개는 주의 집중이 필요한 책입니다.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읽은 내용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별 4개는 시험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는 책. 그리고 별 5개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책입니다. 제게 이 별 5개짜리 책은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든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같은 책들인데요. 다행히 칸트나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설명하는 책들을 좀 읽으면서 별 5개에서 별 4개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철학 대중서를 읽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언젠가 원전을 읽어내기 위해서예요. 철학자의 원전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무엇보다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낯섭니다. 언어는 그 시대의 관념을 담고 있죠.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 문화, 환경, 역사적 배경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또 어렵게 하는 책들을 보면 어떤 지식의 카르텔을 세우는 것 같아서 좀 미울 때가 있어요. 철학자들은 종종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가 참 높은 문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대중서를 통해서 용어나 개념을 잡고 시작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두 번째는 제가 철학 비전공자이기 때문이에요. 철학자는 자신의 사상 체계를 세우는데 한평생을 바쳐요. 한 철학자의 사상도 초기와 후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근대 현대 철학으로 올수록 이런 양상은 큰데요. 그래서 한 철학자의 사상을 전문적인 수준까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직업적인 철학자가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공자인 인문학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적인 지식, 진짜 우리가 철학사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역사도 통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철학도 생각의 지도, 사상의 흐름을 크게 볼 수 있는 철학 통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로소피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하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성사의 거인들의 사유를 넓게 크게 이해하는 것은 삶의 지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이유는 유튜브를 하면서 철학적인 주제를 다룰 때가 있는데요. 이때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렇게 알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오늘 소개할 2권의 책은요,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데이브 로먼의 철학사 아는 척하기라는 책은 철학자나 주요 사상을 설명할 때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가 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회의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왜 외국 영화를 볼 때 영어권 사람들은 막 웃는데 저게 웃겨? 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감이 어려운 위트가 종종 있습니다. 이 그림들도 보면 약간 시니컬한 느낌이 있어요. 그림 자체가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비꼬는 듯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그림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제일 마지막 뒷페이지에는 한눈으로 보는 서양 철학사 연표가 있는데, 도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회의론 보이시죠? 아주 고대 철학에서부터 이 회의론의 관점을 가진 철학의 사조가 이렇게 쭉 깔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명백한 진리를 찾는 철학의 사조가 있는가 하면 그 밑바탕에 회의론의 관점에서 또는 상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판적인 관점이 그래도 철학사에는 한 편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흘러온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책은 철학사를 처음 배우는 분이나 청소년보다는 한두 권 철학사를 읽고 난 뒤에 비판적 사유를 하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릴게요. 이 책의 장점은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에 참 좋다는 점이에요. 시대 순으로, 물론 뒤쪽에 가면 조금 시대가 얽히긴 하는데 철학자와 주요 사상에 대해서 한 페이지, 길어야 2페이지 정도 짧게 소개를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출퇴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다 읽었거든요. 두 번째, 한눈에 보고 단숨에 읽는 일러스트 철학사전입니다. 이 책은 철학 실용서라고 해도 좋겠어요. 철학사의 연대, 시대별 주요 철학자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철학 용어를 일러스트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 담겨 있는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87명의 철학자, 그리고 187개의 철학 용어, 그리고 600개의 일러스트가 담겨 있어요. 대단하죠? 책 소개처럼 철학 사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저자는 다나카 마사토이고요. 일본 아마존 철학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었대요. 이 책 한 권이면 철학의 90%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목차를 보시면 고대부터 해서요. 이 책은 시대 구분을 할 때 고대, 중세, 근대로 넘어가지 않고 근세라고 하는 중간 시대를 두고 있어요. 그 철학자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장 또는 문장을 이렇게 쓰고 그가 살았던 그 지역, 그리스 국기니까요. 그 국기를 표현해주고 살았던 연대, 그리고 그 철학자의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했어요. 물이니까 물.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삼각자. 소크라테스 한번 가볼까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사형 판결을 받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탈옥을 거부했다. 결국 독당근즙을 마시고 죽었다 해서 독당근즙이 든 잔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자, 36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36페이지에 가면 자, 여기에 델포이 무녀로부터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은 친구로부터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델포이 신전에 쓰여져 있던 문구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현자라고 알려졌던 소피스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사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죠. 정말 등에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플라톤도 궁금하네요. 바로 플라톤이 이어져 나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손을 보면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고 있겠죠. 형이상학에 대한 표현일 겁니다. 이데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삼각형이 아니죠. 아무리 정확하게 긋는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완벽한 삼각형이 있는 곳을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상기설, 에로스, 동물의 비유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영원 삼부설, 이것도 사실 이건 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의지, 욕망 이것을 영혼 삼분설이라고 하는데요. 두부, 흉부, 복부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인도 철학에서도 보면 사람에게는 7개 또는 9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동양의 선문화, 수행문화에서는 이것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설명들이 인도 철학이라든가 동양의 선문화, 수행문화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특히나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오쇼라는 인도의 아주 영성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오쇼가 설명하기로 피타고라스가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공부를 하러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미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인 또는 정신사회에서는 서로 교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두 책은 철학자와 사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 역사, 철학자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큰 그림을 보기에는 좀 힘들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조각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우선은 전반적인 철학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는다면 좋겠죠. 그런 책으로는 작고하신 남경태 교수님의 책 누구나 한 번쯤은 철학을 한다라는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중고 가격으로 8만 원, 9만 원까지 올려두셨던데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저 살려고 하다가 좀 포기했거든요. 다행히 이 책과 비슷한 혼자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이 되고 있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이 책이에요. 물론 다른 책들도 많지만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남경태 교수님의 주제와 주제를 연결시키는 스토리텔링을 워낙 좋아해서요. 이 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책도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할게요. 오늘 소개하는 책들은 버스 안에서 또는 산책하면서 철학 개념을 빨리 확인하고 찾아야 될 때 실용서로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큰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아이와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심도 좀 생기고, 아이가 질문할 때 조금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책들을 구입하게 된 거죠. 제가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그림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설명도 쉽게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이해가 쉽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이 책들을 좀 많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분들과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모님들께도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